자,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방정식이 있네요. 방정식 요 따위로 생겨 먹었는데 모든 근의 곱슬 갖다가 구하래. 곱슬 갖다가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모든 근이야. 실근도 있고 허근도 나오겠지요. 어쨌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주어진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 그렇지, 4차 방정식. 고등학교 과정에서 4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치환입니다. 치환의 효과적인 치환 방법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관점인 거야.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치환해서 몇 차로 만들 수가 있느냐? 2차의 꼴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자. 그리고 인수정리 가능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식을 딱 보면 그렇지, 전개하다 날새, 전개하다 날샌단 말이야. 그럼 또 효과적인 방법은 묶어서 치환 가능한 걸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해야 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상수항 보이니? 더했더니 얼마예요? 4. 상수항 더했더니 얼마예요? 4. 그렇다면 그 합은 각각에 대해서 같은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묶으면 치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근의 곱을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치환 가능하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해 봐야만 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x-1이 있고요. x 플러스 5 제배열이야. x-3이 있고요. x 더하기 7이 있겠지. 플러스 55.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묶어서 정리했으니까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것이고 빠르게 갑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얼마? 21 플러스 5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각각을 갖다가 무엇으로? 그렇지, t라고 놓읍시다. x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놓으면 주어진 식은 바로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26t 플러스 100 뭐라고 쓴가 이거 105, 55, 160 이렇게 되겠네요. 치환 가능하니 t-16 될 것이고요. t-10 이렇게 되겠네. 원위치 시키면은요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것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각각 알파1, 베타1이라고 하면 곱하면 16,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갖다가 알파2, 베타2라고 하면 곱해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네 근을 냅다 다 곱하세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식이 복잡하다고 그러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세요.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치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38번입니다. 38번 보면은요 다음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 있고요. 3차 방정식 있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무슨 근? 실근이라고 했어. 명심해야죠. 세 실근이야. 1 알파 베타 있고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몽땅 있네요. 실수 A하고 알파 베타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알파 베타는 뭐라고? 실수라고. 자, 이거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한 근은 뭐라고요? 1이라고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라는 소리는 x-1을 갖다가 무엇으로 갖는다고요? 인수로 갖고요. 여기에는 2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2차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의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상식이라고. 자, 그렇다면 조리제법 가능하다고 했어.
조립제법을 했을 때 x-1이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0이 됨을 갖다가 인지할 수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죠. 1이 있고요. a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 겁먹지 마시고 정리합니다. 4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인수 정리하십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1이야. 자, 1 어떻게 한다고? 곱해요. 1 됐지? 마찬가지로 a 플러스 2 곱해요. 됐지? 따라서 a 플러스 2 마찬가지로 더해요. 더하는 거야. 더했어.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곱해요. 이렇게 탁 올라가서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얼마야? 그렇지. 5 이렇게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더한다고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머지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2차식의 꼴이 된다고.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x-1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 플러스 r이 있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의 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3차 방정식이 x-1이라고 하는 걸 인수로 갖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없는 꼴이 돼야 되니까 이 식에서 이 부분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렇지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오케이?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돼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방정식 오 다행스럽게도 방정식이 풀리네.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각각의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네. a가 얼마야? 3인 경우. 두 번째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둘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는 것을 찾아야 되냐면 그렇지. 무슨 수? 그렇지. 실수가 되는 실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너희들이 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짓고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39번입니다. 39번 콧물도 나고. 자 39번 기호 내고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있어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뭐 이래. 취향 가능하니? 오케이. 취향 가능할 것 같아요.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일 때 x에 관한 방정식의 해는 그랬어요. 꼬라지를 보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해가 이거라고 했어요. 해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베타 다시는 0 이렇게 돼가지고요.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다시 이렇게 될 것이고 x는 또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다시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되니? 자, 여기까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몇 차 방정식이라고 했냐면 주어진 꼴이 요런 꼴이 되는 a하고 b의 값을 갖다가 해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식을 쭉 와가지고요. 이 식의 전 단계식이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t 마이너스 알파 다시 t 마이너스 베타 다시의 꼴 이렇게 되는 거지. 감이 와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알파 다시하고 베타 다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주어진 식에서 t라고 하는 것이 x제곱의 꼴이니까 그는 뭐가 되느냐면 그렇지. 알파 다시하고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다시가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요. 아까 전에 근이 무엇이었냐면 좀 어렵게 설명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알파가 요 놈이 되는 거지. 감이 와요? 그렇지. 요 놈이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다시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알파 다시는 뭐가 돼요? 그렇지.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 다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 제곱. 이렇게 되네요. 따라 주어진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주어진 함수를 갖다가 fx라고 하겠습니다. fx는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다고. 그럼 주어진 식은 무엇이 되느냐? 여기다가요 무엇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0.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f에 x가 있어요. 어떤 f-x가 있다고 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에다가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까요? 라고 하는 관점을 여기서 끌고 오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0이니까요.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그렇지. x는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 주어진 식을 만족하겠네요. 라고 해서 직관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항식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 등장했던 것이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하면은요 조금 더 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40번입니다. 자, 40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0번. 2차 방정식 있어요. 두 근을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실근인지 허근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일단 두 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3차식이 있어요.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식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f의 5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는 거야. 이건 객관식을 내기 위해서 이따위로 만들었다고 했죠. 무슨 소리냐면 fx를 구하시고 거기다가 무엇을 대입하라고요? 5를 대입하는 관점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를 결정하는 거니까 식이 3개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식이 3개가 있어요? 그렇지, 식이 3개가 있지. 이렇게 식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보도록 하죠. 잘 모르겠는데 fx가 몇 차 방정식이라고? 3차 방정식이라고. 잘은 모르겠는데 f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f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f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fx 마이너스 x의 세 근이 뭐라는 소리야?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 베타를 두 그루 하는 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위에 있는 식에서 요 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더니 보여요?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1 됐니? 따라서 이거 주어지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이게 fx 마이너스 x라고. 그렇다면 fx 찾아낼 수 있겠니? fx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다 뭘 대입하라고요? x에다가 5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식이 좀 복잡한데요. 무엇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거냐면, 그렇지, 요 식 있잖아요.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 f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근으로 했을 때 이 색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는 게 식에 대한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근데 이런 식에 대한 접근은 여러 군데서 등장하니까 외우세요. 방법이 없어요. 외우세요. 외워서 익숙해지면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쫓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잘 해주시고, 다음 번 41번입니다. 3차 방정식이 있네요. 3차 방정식이 있고요. 한 근을 뭐라고 했냐면 알파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알파는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한 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여기다 턱 대입하는 거야. 대입했더니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뭘 만족한다고? 0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턱 하고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지. 조금 전에 내가 찾았던 이 식을 근거로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러한 식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알파의 세제곱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알파 플러스 D는 0. 그래서 비교하는 거지. 오케이. 두 식은 같네요. 등식은 성립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만한가요? 할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이것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알파의 세제곱 분의 1로 나눌 거라고. 그래도 0이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럼 0이 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럼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의 알파분의 1 마이너스 C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D의 알파 세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서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x로 치환하게 되면 dx의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c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플러스 b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a는 0 이런 꼴이 나온다고. 조금 전에 여기다가 무엇을 대입했냐면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것의 근이었다면 그것의 역수에 해당되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이 됨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바꿔서 이거의 근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턱 대입을 해봐. 그냥 턱 대입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D에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C에 알파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에다가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곱할 거야. 그러면 맨 뒤에 있는 것은 A 알파 세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C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D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주어진 식은 아까 전에 어디 있었지? 그렇지.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맞게 되는 거라고. 할만하신가? 마찬가지로 끝으로 알파분의 1은요 처음 주어진 식이 있었잖아. 처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런 꼴이 나왔으니까 니은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주어진 식은 대입하시고 무엇을 곱하는 거야? 그렇지. 알파 세제곱을 곱하면 어떤 식이 등장한다고요? 처음에 했던 이 식이 등장하니까 등식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등식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디귿은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근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답은 그렇게 됩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나?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질문글에 남겨주면 설명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갖다가 오메가라고 할 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오메가를 대입하는 거지.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 가능하니 했더니 인수분해 가능하단 말이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0을 만족시키는 건 허근이 아니니까요 요것을 만족시키는 게 오메가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입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개수가 각각 무엇이냐면 실수라고 실수. 따라서 오메가하고요. 바 오메가는 켤레근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메가랑 바 오메가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해당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가 돼 있네. 자, 그렇다면 문제를 갖다가 구성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구성이 요 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차수를 줄여서 차수를 줄여라 라고 하는 거. 차수를 뭐 하라고? 그래, 줄여라. 차수를 줄이세요. 이런 뜻이라고. 그렇다면 오메가 세제곱은 무엇으로 바꾸면 되냐면 1로 바꾸고요. 차수를 줄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꼴로 바꾸어서 차수를 갖다가 다 줄여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역수의 꼴이 나오겠죠. 역수의 꼴은 적당히 정리해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꼴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 너희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살펴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뭐라고요? 1이라고요. 자, 요거 잘 살펴보니까 3으로 묶으면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3 되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뭐냐? 아까 여기 있었잖아. 얼마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하면은요. 오메가 1차식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적당을 곱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A 오메가 플러스 B가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메가 제곱인데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딨냐?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에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계산이 가능하고 그럼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인데 여기 기억에서 보면 오메가 세제곱이 뭐였어요? 1이었단 말이야. 그럼 오메가는 뭐가 될까요?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신가요? 네, 할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원하는 값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어요. 수학에서 실패 혹은 실수 혹은 계산의 틀림은 나중에 맞출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마련하니까 자꾸 틀려보시고 시험에서 틀리면 안 돼요. 자꾸 틀려보시고 자꾸 맞춰보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43번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허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허근에 대한 이야기는 근이라고 했잖아요. 주어진 방정식 근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은 뭐가 돼요? 그렇지, 오메가로.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근이라고 했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바 오메가는 또 다른 켤레근이다 라고 하는 건데 주어진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라고? 그렇지,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가능하니 무조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1학기 때 냈다가는 벌 받을 거야. 자, 조립제법 가능하니 뚝 뚫어지게 째려봐. 딱 째려봤어. 째려봤더니 무엇을 대입하면? 그렇지. x는 몇? 그렇지. 2를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이 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8, 4, 0. 되니? 따라서 오케이. 자,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인수정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2였으니까 1, 2, 1, 2, 4, 0 됐네. 따라서 x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실근이니까요.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이 나오겠네. 정리하면은요. 알파 플러스 바알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알파 곱하기 바알파는 뭐가 돼요? 2 이렇게 되겠네. 항상 이런 문제는 켤레나 켤레에 해당되는 분모에 해당되는 값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선행돼야 돼요. 여기까지 잘 해놓고 알파 플러스 바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바알파는 2다라고 하는 것까지 잘 해놓고 주어진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틀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할 데가 없잖아. 그럼 일단은 분모를 갖다가 유리화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지. 그래, 냅다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
바 알파분의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알파 제곱 플러스 바 알파 제곱. 뭐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밤나 이렇게 해야 돼요. 밤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관점을 잠깐 바꿔보자고. 이 식을 보면 알파하고 바 알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지? 이 말은 바 알파분의 1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2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마찬가지 이유로 알파분의 1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2분의 그렇지 바 알파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럼 주어진 식을 여기다 홀라당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홀라당 대입해서 홀라당 정리하면 2분의 1에 됐니? 그렇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바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네. 이 접근 방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수학적 아이디어에 찾아내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 방법을 선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보는요. 날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뭐라고? 날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몰라요. 구해보세요. 잘 정리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네, 1번 이렇게 나옵니다. 44번입니다. 44번. 방정식 있네요. 계속 한허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허근에 대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올 때마다 꼭꼭 반드시 씹어서 다 맞출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메가 x 세제곱이 1의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등장하는 게 뭐야? 대입해. 오메가 세제곱은 1 잊지 마시고 대입하시고 인수분해 가능하니 x-1 3차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야지 고등학교 과정 1학년 과정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다? 0이다 라고 하는 관점과 두 번째 오메가가 있으면 바 오메가 켤레 근은요 켤레 복소수는 또 다른 근이니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세 번째 오메가하고요 바 오메가를 갖다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지 1 이렇게 되면 확인할 수가 있고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문제 상황에서 적합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억 뭐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101개가 있어. 101개 101개 그럼 뭐가 남아요? 2개가 남는다고. 무엇으로 남았을 때? 3으로 남았을 때 2개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0이 될 거니까 2개 남았어요. 네, 같아지겠네요.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차피 3의 배수잖아. 그거는 뭐 0이 되겠지. 0이 될 거야. 왜 0이 돼요? 해보세요. 0이 됩니다. 남는 건 0원밖에 없네요. 너무 막말했나? 이해해주세요. 싫어요 눌러. 싫어. 구독 좋아요 싫어요. 자, 니은. 자, 1 플러스 오메가가 있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있고요.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 있고요.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이 있고요.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이 있네요. 이건 뭐야? 2오메가라고 했잖아. 그렇지. 차수를 줄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메가 세제곱 뭐가 돼? 1이 되겠네요. 얘는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될 것이고요. 얘는 뭐가 되겠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되겠네. 앞에 해당되는 게 각각 하나씩 있었으니까 제곱하시고 각각의 차수를 줄여가지고요 오메가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세요.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요 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요 따위로 생겨 먹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갖다가 찾아봐야만 할 것 같아요. 숨소리가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숨 쉴 때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운드가 이상하게 들릴 텐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차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한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통분해 봅시다. 통분하니까 1-오메가분의 빨리 하면 돼. 1-바 이렇게 되겠지. 올라가니까 바로 계산합니다. 2-오메가 플러스 바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분모 정리하면은요 1-오메가 플러스 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자,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오메가하고 바 오메가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바 오메가는요 1이었으니까 각각을 대입해가지고요 정리하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리을이야.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리을
오메가 제곱이 있어요.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메가 제곱은 요렇게 생겨먹었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에 뭐가 있었어요? 1 플러스 오메가가 있었잖아.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계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오메가 있었고요. 1 플러스 바오메가 제곱이 있었단 말이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선생님 여기 오메가인데요. 그렇지. 근이라고 했잖아. 근이라고 했으니까 바오메가 제곱 플러스 바오메가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바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대입해 가지고요 문제 해결하면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까? 있을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아. 왠지 틀릴 것 같잖아. 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답을 정리해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중구난방인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촬영하고 재촬영하니까 힘들어요. 이해해주세요. 45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연립방정식 풀어라 했는데 연립방정식은 악착같이 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살짝 한 자만 더 추가합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실수에만 구하자. 실수에만 구합시다. 자, 그렇다면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가지 문자가 있을 때요. 여러가지 미지수가 있을 때 그 여러가지 미지수를 정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개의 문자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문자가 3개가 있고 여기에도 문자가 3개가 있고 여기에도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떤 문자로 정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럼 나는 무엇으로 정리하고 싶으냐? 나는 만만한 Z를 넘겨서 정리하고 싶어요. 나는 다른 걸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다른 걸로 정리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냥 너희들 만만한 걸로 정리하면 돼요. 정리해가지고 그렇다면 Z에 관해서 주어진 식을 갖다가 정리를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무엇이 나올 거냐면 대입했으니까 X하고 Y에 관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몇 개의 문자죠? 2개의 문자예요. 다시 한번 그래도 여기에서는 2개의 문자를 또다시 1개의 문자로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겠죠. 무슨 소리냐면 주어진 식은 Z에 관해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쓸게. X하고 Y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문자를 줄여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정리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Z고 2x-y는 z니까 여기서 무엇을 없애고 싶니? 그렇지. z를 갖다가 없애가지고요. 또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방정식 혹은 y에 관한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지. 각각에 대해서 구하시고요. 구한 값 대입해서 y값 찾으시고요. 또 대입해서 뭘 찾으면 돼? z값 찾으면 되겠네요. 주어진 식을 뭐 할 거냐면 뺄 거예요. 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뭐가 돼?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뭐가 돼요? 2y 이렇게 되겠네. 뭐 무엇으로 정리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2y를 대입해 가지고요 y에 관해서 정리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니까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놈도야. 자, 이놈도 x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무엇을 대입할 거냐면 y는 1-x제곱을 홀라당 대입합니다. 순환식이라서 값이 똑같이 나올 텐데요. 그것은 나중되는 이하요. 어쨌든 대입해 가지고요. 1-x의 제곱 플러스 x는 1이라고 제곱이네 인 4차 방정식의 꼴로 만들어 가지고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지.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수 해까지 풀라고 했으니까요. 뭐 여기에 나오면 미지수 뭐야 이거 해계망측한 거 하나 나올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구해주세요.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값을 x값 찾으시고 해당되는 무슨가 y값도 찾으시고요.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순환식이라고 하는데요. 순환식이라고 하는데 순환식에서 뭔가 왠지 무언가가 부족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양쪽에다가 무엇을 곱하고 싶냐면 그렇죠. 요 식에다가는 z를 왠지 곱하고 싶어. 요 식에다가는 왠지 x를 곱하고 싶고요. 요 식에다가는 왠지 y를 곱하고 싶어요. 그럼 주어진 식은 x, y가 0이니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하나가 0이라면 세 숫자 중에 한 개는 0이 꼴이 나와야 되니까 x, y, z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x,
y, z는 0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x, y, z는 20z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y, z는 12x 이렇게 될 것이고요. x, y, z는 15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고민해 보시고 마무리 지어 주세요. 안 되는 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언가의 제곱은 뭐 곱하기 뭐 이런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풀어보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수학적 아이디어가 없으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46번입니다. 46번 보도록 하죠.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연립방정식, 이 따위로 생겨 먹었어요. x-y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요 따위로 물어보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것도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특별하지 않다면 2차 방정식이 있으니까요. 두 개의 순서쌍이 나올 것이고 두 개의 순서쌍을 갖다가 홀라당 대입하면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주어진 방정식을 뭐 해야 돼? 풀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잘 풀 수 있을까요?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꼴의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눈꽃을 살펴봤더니 여기는 어라리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라리요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렵게 접근한다. 눈에 보이면 좋아요. 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B라고 하겠습니다. 감이 오니? 감이 와야 돼.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뭐야? B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A, B를 갖다가요 뭐라고 놓을 거냐면 그렇지. 두 근이라고 놓고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한 놈은 4고 한 놈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각각을 대입해 가지고 한 번 더 해야겠네. 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만 해줄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 xy가 얼마야? 4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놈은요 x 플러스 y가 4고 x 곱하기 y가 이게 뭐야? 똑같은 이야기잖아. 마이너스 5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x, y 값 두 개 나올 것이고 여기서 x, y 값 두 개 나오니까 빼가지고 제일 작은 놈 찾아가지고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에 급급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의 꼴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뭐 한다고요? 치환 가능하니 내가 알고 있는 꼴로 치환 가능하니 똑같은 식이 눈에 보이니? 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마무리하세요. 내가 마무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보고 있으면 수학이 는다 안 는다 절대 안 늘어. 인강에서 아무리 뛰어난 선생들이 너희들한테 잘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너희들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반드시 펜을 들고 쓰고 틀려보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몇매가 아니야. 47번입니다. 47번. 혼자서 떠드니까 겁나 심심하네. 자, 47번입니다. 자, 해가 있어요. x는 알파고요. y는 베타입니다. 각각을 갖다가 최대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어요. 엄청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어떤 f의 x, y 꼴이라고 하는 것이 0 이런 꼴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그런 식이 없잖아. 그런 식이 없으니까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런 식을 갖다가 찾아주는 게 관건이라고. 그렇다면
무엇을 없애고 싶어? 그렇지. 5라고 하고 12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거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지. 곱하기 2배를 해가지고요. 빼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되죠. 시험인데요? 그럼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으로 눈에 보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2x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4의 xy 있고 플러스 4y 제곱이 있단 말이야. 얼마라고? 10이라고요. 뺐어. 얼마 나오겠니? 그렇지. 2의 x제곱. 야, 이거하고 이거 빼는 거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얼마 이거? 6인가요? 7인가요? 7xy. 뺐어요. 플러스 3y 제곱 뭐가 돼요? 0. 이렇게 되겠네. 2, 1, 3, 1. 됐니? 자,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의 몫입니다. 한번, 자, 안 되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써주도록 하죠. 2x 플러스 y. x 플러스 3y는 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고요. x는 마이너스 3y가 되겠지. 각각의 식을 갖다가 둘 중에 만만한 식에다 때려 넣어가지고요.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려 넣는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뭐 어때요?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미안해. 그래서 대입해서 최대값 만만한 거 찾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할만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자,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48번입니다. 자, 48번 봅시다. 연립방정식 있어요. 자, 여기서 연립방정식이 안 풀려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있네요. 또 다른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만족시키는 xy 값이, 자, 이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 이것의 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핵에 망측한 식이 있어요. 여기도 a가 있고요. 여기도 a하고 b가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식을 끄집어내는 게 좋냐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해와 이쪽 식에서 xy 곱하기가 마이너스 4를 만족시키는 해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때려 넣어서 a값하고 b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잘 안되는 친구를 위해서 치환합니다. t제곱 되니? 플러스 3t 되니? 마이너스 4는 0에 해당되는 두 근이 각각 x값, y값이 되겠죠. 물론 두 쌍이 될 겁니다. 마무리 49번. 자, 마찬가지네요. 연립방정식이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문제가 거지 같아요. 실수 x, y의 값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대값 구하라는 거야. 다 구하시고 계산해서 그 중에서 최대인 거 고르세요. 이런 뜻이야. 해결해 봤더니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안 보여요. 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찾아보는 것이. 찾아라 종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배고파. 지금은 너희들의 저녁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집에 가서 지금 자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 일어나라. 자, 보이니? 또 종칠 보이니? 보였습니다. 안 보여. 이 보인다는 게 말이. 그렇다면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돼요. 같잖아.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xy. 그리고 정리했더니 알고 있는 게 이게 있어.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뭐야 이거 하고 또 뭐 대입하고 해본 생취하면 다시 원위치. 자, 가장 안 좋은 방정식의 풀이 방법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러다가 문제를 못 풀겠죠. 문제는 진행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방정식은 진행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 돼야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주어진 방정식을 적절한 변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눈에 보여야 되는 식은요,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x 더하기 y 하고요, x 곱하기 y가 눈에 보여야 돼요. 일단 이따위 식 있잖아. 이따위 식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절히 변형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중요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y는 됐지?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이 수학적 아이디어는 해보지 않으면 못 풀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 xy는 1 마이너스 xy.
이렇게 놓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무엇을 없애자? 그렇죠. 나는 무엇을 없앨 거냐면 x, y를 없애고 간절히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식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x 플러스 y의 제곱은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은 x, y네요. 주어진 식을 여기다 홀라당 대입할 거야. 홀라당 대입해서 정리하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2네요. x 플러스 y에 관한 몇 차식이 됐어요? 2차식이 됐어요. 또 다시 정리하면요, 얘를 갖다가 정리해서 넘기면 x 플러스 y의 제곱 됐니? 플러스 x 플러스 y는 0. 오호, 드디어 뭐가 됐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꼴로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지. 내가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것은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주어진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1차식 꼴 곱하기 1차식 꼴로 만들어야 되는 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수학적 역량인데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마무리 지어 봅시다. x 더하기 y가 0이라고 하는 식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적절히 대입해 가지고요,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이끌어만 주는 거야. 이끌어 줬으면 거기서 맛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먹는 것은, 그렇죠, 너희들의 몫이야. 맛있게 드세요. 아, 배고파. 50번입니다. 갑시다. 고지가 보여요. 이걸 다시 찍으려니까 죽을 맛이야. 자, 연립방정식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뭐 해계 망측해? 실근을 갖는데요, 실수 K의 범위를 갖다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지?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해계망측한 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홀라당 대입해. 이거 1차식이잖아. 이거 2차식이잖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y는 6-x 대입해요. 그럼 무슨 식? 그렇지, x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하겠지. 몇 차 방정식이 나올까요? 그렇지,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슨 근이라고? 실근을 갖네요. 실근을 가져요. 실근하면 떠오르는 거,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같다? 또 종쳤어요. 얘들아, 면학실로 가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인가요? 설마 아직도 운동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50번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제 조용해지겠구만. 5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네. 자, 요 따위로 생겨 먹었어. 이제 좀 입이 좀 풀렸어. 저까지는 충만하기 싫더니 두근이 정수래요. 자,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랬어. 중요한 이유는요, 너희들이 잘 틀린다는 이야기지. 수학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두근이 모두 정수예요. 모든 상수의 x, m의 값을 갖다가 구하시고 곱을 갖다가 구하래요. 모든 상수 구하라 했으니까 m의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여러 개. 그렇다면 그는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여러 개. 이렇게 되겠네요. 가 봅시다. 두근이 모두 정수래요. 고민할 필요 없죠. 두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되니? 째려봐.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의 공식 쓸까요? 미친. 자, 같은 짓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m 플러스 미를 쳐. 자, 5. 자, 알파 곱하기 베타. 혼자 하니까 심심해. 피곤해 죽. 그래도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앞에 너희들 앉아가지고 초롱초롱한 눈망울 보면서 막 설명하면 기분이라 좋은데, 이건 뭐 아무도 없어요. 운동장에서 떠들던 애들도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로워. 나 외로워. 미쳤어. 미쳤어요. 자, 뭐 하면 되니? m을 갖다가 없앱시다. 뭐 할까요? 더하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요? 그렇지, 4 이렇게 나오네요. 더했잖아. 뭐 한다고요? 그렇지, 곱의 형태로 바꿔야지 해를 찾기가 편하다고. 알파는 뭐랑 엮는다고요? 베타는 뭐랑 엮는다고요? 알파. 바로 갑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정리했더니 같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넘어가니까 5. 따라서 정수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5.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거 하나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예의상 여기까지 해서 구하시고 m의 값 구하시고 모두 m1 m2 띵띵띵 구해서 냅다 곱하세요. 네. 마무리 써주세요. 52번입니다. 52번. 자, 2차 방정식 있어요. 두구는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계 방측한 것을 만족할 때, 정수 나왔어요. 정수 AB가 조심해야 돼. 정수 나오면 머릿속에서 퍼뜩 떠올라야 되는 거 부정 방정식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있어요. 매우 농후해. 엉덩이일까요? 하트일까요? 하트야. 미쳤어요. 놀리지 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자, 두근 더 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된다고? 2ab 알파 곱하기 베타 뭐가 된다고? a-b. 오케이. 때려 넣을 수 있겠니? 때려 넣을 수 있으면 무엇에 관한 식? 그렇지. f에 a하고 b에 관한 식이 등장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ab가 뭐라고요? 정수. 문자가 몇 개? 두 개야. 더 이상 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지. 정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무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엉덩이 아닙니다. 하트야. 마무리. 자, 53번입니다. 실수 XY가 있네요. 이런 거 잘 따져야 돼. 뭐라고요? 실수 XY가 있다고요. 방정식 해계 방측해. 만족시킨대. X-Y의 값을 갖다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핵심은 실수예요. 자, 실수의 꼴이 만족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요.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필요하다. 자,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없으면 뭐 한다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근데 D를 쓸 때는 그렇지. 한 문자로 정리. 자, 그렇다면 문자가 몇 개예요? 문자가 두 개예요. X에 관해서 정리할 것이냐? Y에 관해서 정리할 것이냐? 너희들의 몫이야. 심심한 친구는 Y에 관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Y에 관해서 정리하면 그렇지. X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 Y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실수. 근을 구해서 뭐가 되는 거야? 실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Y의 값이 한 개가 나와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주 개떡같아. 야, 펜촉이 부러졌어. 이런 책이랄. 이거 어떡하지? 펜촉이 없어요. 큰일 났네. 망해가고 있어요. 슬슬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펜촉을 줄 사람 없는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 그냥 갑니다. 자,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54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또 뭘 구하라고요? 자연수 x, y의 값을 구하라고요. 펜촉이 점점 흐물흐물해지고 있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이거 펜촉이 왜 이 모양이야? 이거 헛소리도 하시고 너희들 졸릴까봐 그래. 졸릴까봐. 나도 심심하고. 아이고 심심해라.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x가 0이니 0이 아니야. y가 0이니 0이 아니야. 정리하면 x y분의 x 플러스 y는 뭐가 될까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정리하니까 x, y, 마이너스 3 바로 할게요. 3x 마이너스 3y는 뭐가 돼요? 0 바로 했어요. x랑 뭐랑 묶는다고? y랑 묶는다고요? y랑 뭐랑 묶는다고? x랑 묶는다고요? 정리하면니까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3 전개하면 같니? 안 같단 말이야.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무리는 너희들이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9를 이용해서요.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푼친구 손. 푼친구 훌륭해요. 매우 훌륭해요. 2번 어떻게 풀까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이따위 문제를 낸 놈이 나쁜 놈이지.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전개. x제곱 마이너스 뭐가 있을까? xy 플러스 y. 이거 왜 이래 이거.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x를 묶어. 그럼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플러스 3
어우, 안 돼요. 뭐, 이게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맛이 갔다, 이거.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맛이 갔어요.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날 샜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에이, 망했어. 큰일 났어. 이거 왜 이래, 이건. 이것도 왜 이래. 이것도 정신없네. 자, 이것도 왜 이래. 이게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고백골로 가야 되는데 고백골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이제부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이 있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y가 있고요. x 마이너스 1 있고요. 플러스 3이 있어요. 자, 이렇게도 정리가 가능하죠. 공통된 무언가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니 적당한 상수를 더하고 적당한 상수를 뺀다. 뭐라고? 적당한 상수를 더하고 적당한 상수를 뺀다.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마이너스 y. 왜 어거지로 만들었느냐? 다시 플러스 3 플러스 1. 무엇이 보였냐면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1. 됐니? 돼요? 이게 왜 안 써지니? 그 다음에 x 플러스 얘 왜 안 써지니? 쭉 올라가서 x 플러스 1. 이 왜 이래 이거?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 오케이. 이것을 묶어내면요. x 얘 왜 안 써지니? x 마이너스 1에 에이 망조가 났어요. x 뭐가 있는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백골로 야 이거 완전 망가졌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이렇게 고백골로 표현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이씨 야, 이거 쭉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뭐 방법이 없나? 자,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 부정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끝까지 끝이 보여. 5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두 방정식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있고요. 이거는 많이 풀어봤어야 돼. 공통근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피해값을 갖다가 구하세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으면은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p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0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3p 3알파 플러스 p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통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공통근이 하나일 때는 무엇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요? 알파에 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처럼 공통근을 구하라고 했으면 무엇을 없애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무엇을 없애야 돼? 그렇죠. p를 없애는 거야. 뭐 하세요? 빼세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다음 뭐야 이거 계산이 안 보이네. 마이너스 2알파인가요? 2알파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를 묶어내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라고 해가지고요. 알파가 0 알파가 2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p의 값을 계산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만한가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느라고 너희들이 조금 필요할까봐 헛소리를 좀 삑삑삑 했는데요. 힘내세요. 기운 내시고 배고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만나요.